자, 서학개미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미래에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인류의 우주 시대를 진짜 현실로 만들고 있는 회사죠. 바로 스페이스X가 드디어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그냥 기업 하나가 주식시장에 대비한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가 될 이번 IPO는 우주산업 전체의 판도를 뒤바꿀 거고요.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정말 전례 없던 기회를 안겨줄 수 있는 거대한 빅뱅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이 역사적인 사건의 핵심을 같이 파헤쳐보고 우리 서학개미들이 이 거대한 물결 속에서 어떻게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그 전략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이 숫자, 2,000조 원,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스페이스X가 상장할 때 목표로 잡은 기업 가치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규모인지 혹시 감이 잘 안 오시나요? 지금 전 세계 시가총액 1등인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의 가치를 훌쩍 뛰어넘는 말 그대로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던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한 기업의 가치가 대한민국의 1년 GDP랑 맞먹는다는 거니까요.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이 IPO 앞에서 우리는 대체 뭘 보고 뭘 준비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아직 우리가 스페이스X 주식을 직접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 어마어마한 흐름을 그냥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겠죠. 방법이 없냐? 아니죠.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스페이스X 상장 때문에 그 가치가 직접적으로 빵 터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 이미 찾아낸 가장 확실한 수혜주 두 곳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면서 우리만의 투자 기회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어떤 투자를 하던 간에 제일 중요한 건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을 제대로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페이스X의 IPO 계획,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짜여 있는지 그 거대한 청사진부터 한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IPO는 그냥 규모만 큰 게 아니에요. 목표로 하는 자금 조달액이 최대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조 원에 달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2019년에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사우디 아람코가 세운 역대 최대 기록 290억 달러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스페이스X는 이제 단순히 로켓 쏘는 회사를 넘어서 월스트리트의 역사, 아니 전 세계 자본시장의 역사를 새로 쓰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상징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역사적인 이벤트 대체 언제쯤 현실이 되는 걸까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첫 단추는 2025년 말에 끼워집니다.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같은 월가의 최고 투자은행들을 쫙 불러 모아서 자, 누가 우리 회사를 제일 비싸고 화려하게 상장시킬래? 하고 경쟁을 시키는 이른바 베이크오프라는 걸 시작해요. 그리고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목표 시점은 2026년 중반입니다. 물론 변수는 항상 있죠.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도 직접 얘기했지만 저 거대한 로켓, 스타쉽 개발이 좀 늦어지거나 아니면 갑자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하면 2027년으로 밀릴 가능성도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모은 어마어마한 돈은 대체 어디에 쓰는 걸까요? 계획이 아주 명확하고 또 야심차입니다. 자금의 절반, 거의 20조 원에 달하는 50%는 이미 세상을 바꾸고 있죠?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 씁니다. 위성을 더 많이 쏘아 올려서 아마존 정글이든 태평양 한가운데든 인터넷이 안 터지는 곳이 없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30%는 인류를 화성에 보내겠다는 그 원대한 꿈을 실현시켜줄 로켓, 스타쉽 개발과 상용화에 투입됩니다. 나머지 20%는 더 기가 막힙니다. 바로 우주 데이터 센터라는 미래 먹거리에 투자하는데요. 지구의 발열이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건 진짜 거의 SF 영화 같은 얘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스페이스X라는 이 거인을 직접 살 수 없는 지금, 시장의 똑똑한 돈들은 과연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주인공, 바로 로켓랩, 티커는 RKLB입니다. 스페이스X IPO 소식에 가장 뜨겁게 반응하면서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그냥 한 몸에 받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로켓랩을 보는 시선은요, 정확히 두 가지로 나뉩니다. 스페이스X가 우주시장이라는 이 파이 자체를 어마어마하게 키울 때 그 옆에서 떡국물을 같이 받아먹는 프록시, 그러니까 대리투자처가 될 것이냐, 아니면 언젠가는 스페이스X의 아성에 도전하는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이냐. 지금 시장은 이 두 가지 관점 사이에서 아주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투자 수익률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디로 기우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겠죠.
시장의 기대감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플러스 140% 로켓랩의 연초 대비 주가 상승률이에요. 특히 스페이스X의 IPO 계획이 구체화되면서부터 주가가 그냥 로켓처럼 수직으로 솟아올랐죠.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수많은 투자자들이 로켓랩을 사실상 상장된 작은 스페이스X로 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럼 로켓랩을 좋게 보는 이유 뭘까요? 크게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스페이스X가 시장의 판 자체를 키우면서 생기는 낙수 효과입니다. 스페이스X 덕분에 우주로 가는 비용이 싸지니까 너도 나도 위성을 쏘려고 하거든요. 로켓랩은 바로 이 소형 위성 발사라는 틈새 시장의 절대 강자입니다. 둘째,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형 로켓 뉴트론의 엄청난 잠재력이에요. 이게 만약 성공적으로 개발된다? 그럼 스페이스X의 주력 로켓인 팔콘 9하고 직접 경쟁하면서 회사의 체급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때로는 경쟁이 아니라 파트너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스페이스X가 너무 바빠지면 일부 물량을 로켓랩에 하청 줄 수도 있는 거니까요. 물론 동전의 양면처럼 위험도 분명히 봐야 합니다. 가장 큰 위협은 뭐니 해도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죠. 만약에 스타쉽이 발사 비용을 지금보다도 10분의 1, 100분의 1로 낮춰버리면 로켓랩의 가격 경쟁력은 그냥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어요. 또 지금 주가 매출 비율 PS가 50배가 넘는데 이건 미래의 엄청난 성장을 이미 주가에 다 땡겨왔다는 뜻이라서 사실 좀 부담스럽죠. 그리고 뉴트론 로켓 개발이 실패하거나 늦어질 위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스페이스X가 진짜로 상장하고 나면 지금처럼 스페이스X 대체제로서 봤던 후광 효과, 이른바 할로 효과가 싹 사라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식을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로켓랩이 우주 산업의 성장에 베팅하는 산업 프록시였다면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회사는 훨씬 더 직관적입니다.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 그 자체에 투자하는 지분 프록시죠. 바로 위성통신 기업 에코스타, 티커는 SATS. 시장이 찾아낸 정말 흥미로운 히든 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코스타가 왜 주목받냐? 이유는 정말 간단하면서도 강력합니다. 현재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 중에서 유일하게 그리고 합법적으로 스페이스X 지분을 대량으로 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스페이스X랑 주파수 거래를 하면서 그 대가로 무려 11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5조 원어치의 스페이스X 지분을 확보했거든요. 그러니까 에코스타 주식을 산다는 건 간접적으로 스페이스X의 주주가 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는 거죠. 이 차트를 보시면 에코스타의 투자 포인트가 한눈에 딱 들어오실 거예요. 지금 에코스타 전체 시가총액이 한 3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중에 무려 3분의 1이 넘는 111억 달러가 스페이스X 지분 가치에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에코스타 주가는 이제 자기네 본업보다 스페이스X의 가치가 오르냐 내리냐에 훨씬 더 민감하게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스페이스X 기업 가치가 목표대로 2,000조 원까지 폭등한다면 에코스타가 가진 이 지분의 가치는 과연 얼마나 불어날까요? 이게 바로 지금 투자자들이 에코스타에 열광하는 이유입니다. 에코스타한테 이번 스페이스X IPO는요, 그냥 회사의 운명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황금 티켓 같은 겁니다. IPO가 성공적으로 딱 되면 가지고 있던 지분을 시장에 팔아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현금을 손에 줄 수 있게 되잖아요.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산더미처럼 쌓인 빚부터 갚아서 재무 구조를 아주 깨끗하게 만들고 남은 돈으로는 5G나 차세대 위성 네트워크 같은 미래 사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할 총알을 마련하는 거죠. 말 그대로 낡은 통신회사에서 미래 기술 기업으로 완전히 환골탈태하는 엄청난 턴어라운드 스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에코스타 투자는 그만큼 리스크가 아주 명확한 말 그대로 양날의 검이네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위성 TV 같은 본업이 이미 성장을 멈춘 지는 애라는 거죠.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에 밀려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항상 레거시 기업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희망이 오직 스페이스X IPO 성공 하나에만 걸려 있기 때문에 만약 IPO가 느려지거나 최악의 경우 실패한다? 그 충격은 고스란히 에코스타의 주가 폭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스페이스X IPO라는 거대한 이벤트와 그로 인해 시장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는 두 회사, 로켓랩과 에코스타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이제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이 주 회사의 투자 포인트를 명확하게 비교하면서 어떤 투자자가 어떤 회사에 더 맞을지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표 하나면 두 회사의 차이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로켓랩은 우주 산업의 성장에 베팅하는 산업 프록시예요. 앞으로 우주 산업이 계속 커질 거라고 믿는다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죠. 핵심 기회는 시장 파이의 성장이고 리스크는 스페이스X와의 직접 경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뉴트론 로켓 개발이 잘 되고 있는지 이걸 핵심 포인트로 지켜봐야 해요. 반면에 에코스타는 스페이스X의 가치 그 자체에 투자하는 지분 프록시예요. 복잡한 산업 분석보다는 스페이스X의 성공 하나만 믿고 가겠다 이런 투자자에게 더 맞겠죠. 기회는 보유 자산의 재평가, 리스크는 본업 부진. 따라서 우리는 상장 이후에 에코스타가 지분을 어떤 가격에 어떻게 팔고 그 돈을 어디에 쓸 건지 그 전략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장밋빛 미래를 얘기하고 치밀하게 분석을 하면서도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스페이스X의 수장 일론 머스크가 직접 한 말입니다. 불확실성이 높다. 세계 최고의 혁신가조차도 미래를 예측하는 건 어렵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스타쉽 개발이 1년, 2년 더 늦어질 수도 있고 당장 내일 글로벌 금융위기가 와서 IPO 시장이 꽁꽁 얼어붙을 수도 있습니다. 이 거대한 기회의 뒷면에는 그만큼 거대한 리스크가 항상 붙어 다닌다는 사실을 꼭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과연 스페이스X의 상장은 우주 산업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아주 굳건하고 믿음직한 앵커, 즉 닻이 될까요? 아니면 2,000조 원이라는 이 너무나도 무거운 기대를 한 몸에 받다가 오히려 그 무게에 짓눌려 좌초하는 짐이 될까요? 그 결과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분석한 로켓랩과 에코스타의 운명도 그리고 우리 계좌의 운명도 크게 달라지겠죠. 오늘 스페이스X IPO를 둘러싼 투자 기회와 전력 분석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나요? 앞으로도 이렇게 미국 시장의 가장 뜨겁고 중요한 핵심 이슈들 절대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저희 모여라 서학개미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항상 응원하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